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2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 됐네요. 1월이 끝났고요. 31일이 금요일이었었죠. 그래서 1월의 마지막 날이 지났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은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빠르게는 7시 그리고 또 늦게는 8시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후에 3시 반까지 파생은 3시 45분에 끝나죠. 그래서 45분까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물론 매매를 하면서도 장중에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종목을 추천을 하든지 또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들을 하든지 전망을 하든지 어쨌든 긴장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보다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몇 년의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흘러갔다 그런 느낌이 드는 최근에 또 특히 최근에는 더 그랬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2월인데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대응도 잘 하시고 올해도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인데요. 어쨌든 지금 전국이 어수선하죠. 특히 폐렴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수선해요. 확산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그칠 상황도 아니고요. 외출하실 때 항상 마스크 쓰시고 또 공공장소에 웬만하면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망자가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25세 이하는 1% 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위험한 거니까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어린아이나 또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니까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일단 수익률 점검,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은 유료연 수익률 점검이에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었던 게 5월과 8월에 지수가 급락했었거든요. 그때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특히 8월에 가장 좋았었는데 어쨌든 좀 11월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던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몇 종목을 좀 손절을 하면서 사실 소득도 없었고요. 또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냉정하다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게 작년 11월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였어요. 특히 11월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그때에 좀 상황이 좋지 않았었고요. 12월에도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한 해로 마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의 결과가 조금 괜찮았어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저도 전문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상황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개선된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1월보다는 더 나은 2월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달이고요. 그리고 뭐 실력이 안 된다. 뭐 물론 운도 따라줘야겠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2월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한 달이고요. 또 뭐 2월, 3월 이렇게 갈수록 크게 무리 없이 쭉 이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다음 순서는 지난주 시장 점검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자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화요일부터 시장이 시작했죠. 27일까지 쉬었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무너졌어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보면은 더 가파라 보이죠. 굉장히 가파른 그런 하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좀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은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 수급이 좋지 않았었죠.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좋을 수가 없었어요. 시장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지수가 상승했을 때 나왔던 흐름들 분명히 선물 쪽에서 흐름에 영향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뭐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수급적인 크기 이런 것들과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어떤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과도하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주에는 역시 해외 증시에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미국이 금요일과 월요일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계속 쉬다가 개장을 했는데 화요일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자, 미국 보면은 금요일에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죠. 그리고 또 월요일에도 2%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화요일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급락하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하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날도 최근 상황이나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후의 흐름들이 좀 과도했다는 것이죠.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이때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특별히 크게 하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어떤 그 미국 선물의 흐름들이 좋지 않았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도 있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리적인 부분이 크죠.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 결국 개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쭉 쉬었어요. 춘절 연휴가 있었는데 또 뭐 연장하면서 이번 주에 완전히 쉬고 다음 주에 개장을 합니다. 중국이 개장하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거의 뭐 99%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파락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 보면은 연휴 시작되기 전부터 좋지 않았었죠. 우한 쪽에 어떤 폐렴 관련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그 휴장하기 전에도 이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화요일에 어느 정도 하락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뭐 개파락해가지고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쭉 밀려버리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한국 시장도 선방향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그 글로벌 시장들의 흐름이 선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너무 크게 빠졌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지금 거의 2% 가까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다우는 2%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크게 하락했고. 뭐 이게 고점에서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일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게 서서히 뭐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개파락해가지고 쭉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시장이 무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되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 시장은 조금 아쉬워요. 단기적으로 지금 그 어떤 해외 증시 이런 흐름들만 아니었으면은 사실 여기에서 좀 더 버틸 가능성이 컸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또 시장을 보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게, 음, 예기치 못하게, 예상하지 못하게 좀 과도한 상승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실 연휴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아주 크게 불안하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도 했지만은 이렇게 뭐 금요일 월요일에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급락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최근에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우한 폐렴이지 않습니까?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입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국에서는 이름을 하는데, 우한에서 발생한 게 맞죠. 중국에서 결국은 전 세계에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사스가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도 역시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질병이 생겼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면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식생활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날 것을 먹고 뭐 그래서 발생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중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뭐 결국은 원인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중국이 여러모로 한국에게 좀 최근에는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는 한국의 최대 무역 그 상대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국가였는데, 최근에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이 또 압박을 많이 받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또 이런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어떤 그 금융시장 자체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문제는 이게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당분간 이런 문제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은 이번 주에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그리고 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개인만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했고요.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뭐 12,0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급락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장중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물론 이 수급적으로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 미국 선물의 장중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해외 증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만은 선물 쪽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가 더 들어오면은 다시 또 단기에 조금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전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간다는 게 아니고 반등 시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나와주는지 안 나와주는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부분이니까 외국인들 선물 흐름도 좀 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게 한국은 여기서 더 무너지면 위험해집니다. 일단은 2100선이 이탈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210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살짝 더 빠지더라도 반등 시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충분히 뭐 2170선 이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2100선 근처에 가더라도 여기를 지켜주면은 다시 이 정도까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2100선을 이탈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월요일에 21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라인이 2080입니다. 2080. 2080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갑자기 쭉 밀릴 수가 있어요. 2080을 이탈하는 때의 어떤 그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할 때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살짝 이탈하고 뭐 이 부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허무하게 쭉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회복 못하고 그냥 계속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0선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80이 상당히 중요해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월요일에 2080을 터치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080선을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장 초반에 여기 이탈해가지고 그냥 쭉 밀려버리면은 그때는 이번 주 화요일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2100선 이탈은 뭐 지금 월요일에 당연한 그런 흐름 정도로 보이고요. 2100선을 이탈을 해서 2080선으로 가까이 가는지 아니면은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낙폭으로 출발하는지가 중요해요. 하락하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낙폭 자체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월요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그런데 5% 정도 빠져버린다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은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그리고 한국의 초반 흐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금은 봐야 되는데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보면 2080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쭉 밀려버리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2100선보다 2080선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이제 100단위 어떤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80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밀려버리면 일단 지지선이 없이 그냥 쭉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100% 어떤 그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일단은 어떤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밀리면은 그때는 그냥 쭉 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에 밀린 것 이런 것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두려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하더라도 반등이 한번 나와야지 정상적인 흐름인데 그 흐름도 나오지 않고 밀렸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자, 이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결국은 65,000원을 못 가네요.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6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조금 아쉽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어요. 53,000원 여기 5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반등해서 고점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또 뭐 크지는 않지만 반등 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금요일, 월요일 무너졌던 것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경기 흐름, 중기의 어떤 경기 흐름에 대한 불안감이죠. 미국이 결국 작년에 성장률이 2.3%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었죠. 3% 이상 그 성장 가능하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트럼프의 자신감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찍어줄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찍을 것 같지는 안 찍을 사람이 찍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참 미국도 고민일 거예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오면서 미국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그 G1 글로벌 넘버원 국가지 않습니까? 경제 그리고 국방 이쪽에서 군사력에서 넘버원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얼마든지 협박하면서 휘두를 수 있었는데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었죠. 특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속을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트럼프가 정말 아우 이 사람은 진짜 야 저 자리에 있을 만한 인간이 안 된다.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미국 사람들도 도저히 못 뽑겠는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는 뭐 50% 정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어쨌든
경기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아요. 미국도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고, 또 이번에 이제 폐렴 때문에 이게 당분간 그 중국하고 교역하는 국가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결국 무역이라는 게 항공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고 내수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커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분간은 이게 쉽게 진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증시에도 계속해서 악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1, 4분기에 어떤 경제 흐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보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 이쪽은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이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모순된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빠지는 게 맞아요. 다만 시장은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그 유동성의 흐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는 한국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현재로서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을 때는 정말 허무하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은 심리로 인해서 무너진 면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중국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순서는 특징주 리뷰죠. 자, 이번 주도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흐름이 좋죠. 이게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조정받으면은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은 전기차 다른 종목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도 이제 관심을 가질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접근할 상황이 됐는데 시장이 애매하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조금 가질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무너질 때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상황이 좀 진정되면은 전기차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진 매트릭스입니다. 이 종목은 가격 조정 뭐 많이 받았죠. 단기적으로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역시 그 폐렴 관련주 중에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다음 주 대응 전략. 자, 다음 주는 그래요. 지금 지수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하죠. 지금 이제 포인트가 추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기본적으로는 장중 단타다. 그런데 과매도가 나오면은 매수해서 장중 단타로 끝내고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 과매수가 나오면은 하방 배팅을 해서 지수가 밀리면은 그냥 끌고 가자. 고점에서 들어가서 번져놓으면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추가해서 끌고 가도 된다. 그런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단타로 끝내다. 이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수 고점이 어디였습니까? 228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2280 근처까지 왔을 때 이럴 때는 기회죠. 하방 배팅을 하게 되면은 밀리면 끌고 가자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중에는 역시 단타가 좋아요. 좀 과도하게 밀리면은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선물 같은 경우에 뭐 한 4포인트 정도 근처에 밀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매수 한번 해볼 만 하겠죠. 그리고 또 반등이 좀 과도하게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매도 해볼 만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타가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어떤 끌고 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반등이 좀 과도하게 나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월요일에 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100선을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중에 어느 정도 좀 과도한 상승이 나오는지 그건 또 여러 가지 흐름을 지켜봐야 돼요. 중국 시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하게 반등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밀렸을 때 뭐 상방을 보고 장중 단타로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화요일 이후에 어떤 흐름을 봐서 반등이 좀 과도하게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에서 매도해서 좀 그 밀리면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장중 단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방을 봤을 때 하방 배팅을 했을 경우에는 밀렸을 경우에는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죠. 허무하게 그냥 밀려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는 건 지금은 아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요.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해서 밀리면은 끌고 가도 된다. 그런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단타만 해라. 결국은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는 장중에 단타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상승해서 출발해서 강하게 상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해서 좀 밀리면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추세적인 방향 자체는 아래를 보는 게 맞고요. 장중의 단타로는 매수나 매도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왔을 때 그때는 하방 배팅을 해서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지수가 얼마나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등의 어떤 한계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커요. 단기의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100선을 크게 여기에서 이탈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2170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래를 볼 때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밀리게 되면은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아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미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가 기본이고요. 역시 반등이 좀 나와서 하방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하죠. 물론 좀 과도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가 좋아요. 다음 주에는 역시 폐렴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종목들 바디텍 매드 조정 받고 있죠. 또 KPM 테크는 완전히 조정을 받았고요. 이런 종목들은 기회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테마주 대창
JMI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관심 종목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폐렴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 매트릭스부터 쭉 있죠. 오른쪽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 충분히 받은 종목들 중에서 잘 골라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은 튀어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폐렴 관련주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서 한번 좀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잘 대응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고요. 시장이 무너지면은 종목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랬을 때는 테마주들이나 단기 매매하는 게 맞고요. 지수가 가면은 우량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수가 꺾이고 있죠. 우량주를 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음 주에 가장 그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에 따라서 미국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선물 쪽에서 어떤 수급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단기 반등 여부가 달려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수 때는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2080이 무너지는지 그 부분만 잘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지수에 따른 어떤 그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녹화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 흐름에 따라서 예상되는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2020년 2월 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